저 57번은 여기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 써있잖아. 근데 이런 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식으로 옮겨놓고선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고. 식으로 옮기는 거는 얘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 이게 함수값이지. 그리고 극한값, 얘네 두 개를 같다라고 놔줘야 되겠지. 이렇게 식으로 꼭 옮겨주시고,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f'0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랑 또 똑같은 얘기는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상, 이 미분계수 정의라는 게 이거 식 두 개 있었지?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지. 됐죠? 이렇게 식으로 옮긴 상태에서 풀기 시작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거를 찾아주래. 자, 그럼 여기다 cf하고 다시 적어주자. 미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것 찾아줘라 라고 하면은 순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일단 x는 a에서 연속인지를 봐주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가 ok가 되면은, 이게 만약에 놓으면은 그냥 애초에 미분 불가능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 얘가 연속임이 밝혀졌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x는 a에서의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서, 즉 x는 a에서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게 두 번째 단계지. 근데 좌우 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따질 때 이때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배웠어.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도함수의 극한 x는 a에서의 우좌극한이 같은지를 봐줘라. a에서 연속이라면 도함수의 우극한값이 어차피 우미계가 될 것이었고, 좌미분계수는 이 도함수의 좌극한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 개 같은지를 확인해줬던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다시 정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었지. 그거는 x가 a로 갈 때 우극한 요거랑 얘를 직접 쓰셔서 이게 같은지를 봐주란 얘기지. 얘가 같으면은 즉 한마디로 얘가 존재하는지를 봐주란 얘기야. 이걸 그 미분계수의 정의 식에다가 이제 계산해 주라는 거지, 두 번째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번 방법은 언제 쓴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얘는 우리의 함수 fx의 식이 주어진 상태. 근데 이 문제처럼 fx 식 자체가 안 나왔잖아. 식이 나온다는 건 예를 들어 fx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받아들일 거고, 얘는 이런 어떤 식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라 그냥 fx에 대해서만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보통 2번 방법,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서는 선생님이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거 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으니까 일단은 필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기억부터 보면은 이 함수 xfx라는 이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이걸 gx라고 놔볼게. 그럼 첫 번째 절차가 뭐였어? gx가 0에서 연속인지를 봐주라 했지. 그럼 g0하고 이 극한값이 같은지를 봐주란 얘기야. 근데 이 gx가 xfx였었고, 이때 x가 0으로 간 상황인데 우리 여기 곱해져 있는 x든 fx든 0에서 무슨 함수야? 얘는 다항함수, x라는 건 1차 함수에 불과한 그냥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0에서 연속이지. 그리고 fx는 여기 주어져 있었지.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x는 0에서 연속인 거지. 그럼 연속인 것들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이 곱해 놓은 이 전체 함수 또한 연속함수가 됩니다. 이건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배웠지. 연속인 두 함수의 곱은 연속함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0을 연속함수면 그냥 극한값 처리할 때 그냥 대입하셔서 함수값으로 처리해도 전혀 상관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테니까 극한값을 그냥 대입한 함수값으로 처리해도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속이면 밝혀졌고, 자, 두 번째, 이제 x는 0에서 진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이걸 따질 때
우리의 식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미분계수 정의에다가 다 대입을 해서 보자라는 거야. 미분계수 정의에 따르면 이게 존재하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지. 우좌가 같은지 봐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G0이라는 거는 얘에다 0 대입하면 몇 되니? 이 앞에 X 때문에 0 되지. 얘는 사라질 거고, 그럼 X분의 GX만 딱 남게 될 거 아니야, 식이. 근데 이 GX를 다시 원래 거 XFX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봐봐. 이게 원래 지금 GX의 X는 0에서 미분계수의 정의 식이지.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더라? X분의 XFX가 됐다가 이거 두 개 약분되면 이렇게 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런데 얘 자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었어요. 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fx는 0에서 연속이라 했었기 때문에 이 극한값하고 이 값하고 같다라고 했잖아. 이 값이 몇인지 몰라도 어쨌든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는 하는 상황인 거라. 몇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 자체가 존재는 하는 상황이야.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존재한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gx는 x는 0에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g'-의 제로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상태가 맞다. 그다음 니은 다 필기하시고 일단 지우고 쌤 니은 밑에 풀어줄게. 니은도 마찬가지로 먼저 뭐 따져줘야 되겠어. 일단 얘를 다시 gx라고 잠깐 놓으신 다음에 gx의 0에서의 연속성 먼저 따져줘야 돼. 그런데 G0이 뭔가 봤더니 G0은 자 여기다 0 대입하면은 F0이 되지.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 이게 GX의 0에서의 극한값인데 얘도 이건 2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지. fx도 0에서 연속이라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실 때 0을 그냥 대입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그냥 0을 대입했더니 얘는 f0가 되면서 얘 둘이 같다가 되네. 연속인 건 확인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미분계수가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다.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얘가 G0은 자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식 자체가 GX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한테 0을 딱 대입을 하니까 얘는 1 되고 얘는 F0 되지. 그러니까 G0은 F0으로 바뀌었고 그럼 GX는 이게 GX지. 그리고 얘네가 지금 빼져 있는 요런 상태인 거야. 됐지? 그럼 이때 선생님이 이걸 전개해서 봐줬더니 x제곱 fx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니 다시 플러스 fx 마이너스 f0 이렇게 떨어지는 식이 이 상태에서 이걸 하트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지.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0 뺀 건 없애도 되고 얘 둘이 약분되면은 얘는 XFX로 떨어지지 약분돼서. 그래서 거기까지 적어줄게. XFX가 되는 거고 뒷덩어리는 자 이게 이제 우리 뭘로 보이니? 평균 변화율로 보이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X가 0으로 가는 요 상태의 극한을 지금 계산하던 과정이었잖아. 그런데 얘는 몇으로 수렴하겠어? X가 0으로 갈 때 0 대입해보면 얘는 0 곱하기 F0이 되는데 얘는 그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 라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이 뒷덩어리 있죠. 얘가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였어? fx의 0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근데 아까 걔가 있다고 했었어? 존재 안 한다 했었어? 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극한이지. 그러니까 이 앞에 건 0으로 수렴했지만 뒤에 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니은은 탈락. 일단 마지막 디귿. 자 여기까지 먼저 다 필기하고 디귿을 풀게. 디귿은 똑같이 얘를 먼저 gx라고 놔준 다음에 gx의 0에서의 연속성부터 따져야 되지. 그럼 g0과 x가 0으로 갈 때 얘가 같은지를 봐줘야 되고 근데 gx를 얘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얘는 상수함수 얘도 상수함수 얘는 다항과
0에서 연속이었던 fx의 곱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연속 함수야. 그리고 이 다항 함수도 당연히 연속이지. 그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들이 다 연속으로 지금 연산되어 있는 함수기 때문에 연속 함수잖아. 그 상태에서 x에 0 대입해봤더니 얘는 0이 되겠지. 얘 때문에. 그럼 얘는 1 빼기 0분의 1이 되니까 그냥 어떤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g0하고 같은지 봤더니 얘한테 0 대입해도 여기는 사라지면서 1분의 1이라서 1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게 맞지. 그러니까 연속성은 보장이 된 상태인 거야. 됐지? 그럼 연속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한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자, 미분계수는 다시 정의를 씁시다. 그럼 이때 아까 g0이라는 건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1이었잖아. 1로 바꿔주시고, gx도 바꿔줄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 지금 분수기 때문에 통분을 해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분자를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자, 이거 두 개 지워지게 되고, 번분수 계산 처리해 주시면 자, 이때 x끼리 약분이 되지. 자, 이렇게 된 상황이 지금 식이 바뀌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x가 0으로 가는 상태의 극한을 계산해 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확인해 봤더니, 자, 여기 x제곱 fx나 x세제곱 fx는 당연히 x가 0으로 가면 얘네 둘 다 0으로 간 상태가 되지. 그리고 얘는 1은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1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1-0분의 0이 돼버리는데, 1-0분의 0이라는 건 1분의 0, 즉 얘는 0으로 값이 있는 거지. 값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 자체가, 얘네가 지금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0으로서 값이 존재한다가 되면서,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게 g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58번은 이제 우리 fx가 구간함수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1을 기준으로 그리고 3을 기준으로 식이 달라지고 있지. 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어떤 3차 다항함수가 되어 있고, 여기도 2차 다항함수, 여기도 1차 다항함수 상태야.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식들이 정리가 될 건데, 우리 여기 gt라는 게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이 함수의 fx의 t에서의 미분계수를 gt라고 얘기하래. 그럼 예를 들어서 g2가 뭐겠냐라고 하면은 얘는 이 fx의 어디에서? 2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2라는 건 1과 3 사이, 여기에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 그냥 우린 뭘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어차피 얘는 다항함수 자체는 얘가 2차 다항함수면,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2에서의 미분계수 자체를 도함수에다 그냥 2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a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여기 밑에 요 식을 만족시키는 C값이 존재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방금처럼 이 같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C가 2면은 얘가 GT의 2에서의 좌극한하고 2에서의 우극한 값이 어떤다는 얘기겠어?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2에서의 미분계수의 극한 값인데, 그게 얘가 지금 즉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얘는 2에서의 좌미분계수를 의미할 거 아니야. 그런데 2 같은 데는 당연히 2에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좌미분계수가 그냥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0에서는 어떻겠어? 얘가 0에서의 좌극한하고 0에서의 우극한을 또 생각을 해봤더니, 0이라는 건 어디야? 0은 여기 1보다 왼쪽 요 부분에 있었을 건데, 그 0에서도 얘는 이 3차 함수를 따랐고, 3차 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다 보니까 0에서 미분계수는 우좌미분계수가 당연히 그냥 같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우리가 G' 제로가 존재한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가 미분 가능했기 때문에 G' 제로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우자미분계수가 같았었으니까 당연히 존재한다를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그런데 얘가 그럼 좌미분계수를 뜻하는 거고, C에서의 좌미분계수, 얘는 우미계를 뜻하는데 그 둘이 같다가 아니에요. 지금 왜 같다가 아니냐면 1을 더해야 같다며,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 둘이 지금 이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른 상태인 데가 있어야 한다, 이 뜻인 거잖아. 그런데 이 구간에서 1보다 작은 모든 구역에서는 얘가 당연히 다항함수였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런 상태라는 거는 우자미분계수가 달라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됐는데, 어떤 포인트, C라는 포인트에서 1보다 작은 쪽은 얘가 3차 다항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 파트는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자미분계수가 무조건 다 같다는 얘기잖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분계수 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떤 x든 간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거야. 왜 그런다고? 다시 3차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모든 그 구역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미분계수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1과 3 사이를 생각해봐도 어때? 1과 3 사이에서도 얘는 이 2차 함수의 식이 그려져 있었을 건데, 이 2차 함수는 어쨌든 간에 1과 3 사이에 안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지. 모든 그 1과 3 사이에 있는 값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고, 3보다 큰 쪽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겠지. 그런데 그럼 언제 어떤 포인트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를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해봤더니, 구간이 끊기는 1하고 3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 즉 C가 만약에 1이어 버리면은 얘가 1에서의 좌 미분계수네. 먼저 좌미분계수하고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다를 수가 있고, 그때 딱 정확하게 1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좌미분계수라는 거는 얘에다가 1을 대입해 줘야 되겠지. 여기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좌미분계수라는 건 1보다 작은 쪽에서 우리의 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얘에다 1 대입을 해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의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에다 1을 대입해서 얘기했겠지. 그럼 여기서 a라는 값은 4라고 구해지게 되어있네. 그럼 a가 4기 때문에, 자, 이게 1번 케이스예요. a랑 b의 곱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달라 했는데 a랑 b를 곱했는데 a가 4였지. 그러니까 a, b가 4a인 거고, 4b인 거고, 근데 b의 범위가 마일부터 3이니까 4b는 어떻게 되겠어? 마사부터 12까지가 되겠지. 그럼 이때 최대값은 12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겠네. 그래서 얘가 12가 되겠다. 다시 여기 8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거는 3에서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지. 3에서. 그래서 3에서는, 자, 3에서의 좌극한 좌미분계수는 어디다 대입해줘야 되겠어? 3에서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의 미분계수는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a에다 대입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우 미분계수 값은 요거 도함수인 그냥 b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b 플러스 5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거 이항시켜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했고, 그럼 a 곱하기 b라는 건 a를 얘로 대체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b에 대한 몇 차 함수꼴이야? 2차 함수꼴이고 b의 범위는 마일부터 3 사이야. 그러면 이 b에 대한 요 2차 함수가 마일부터 3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 값을 구해주면 되고, 얘는 지금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5기 때문에 마일과 우리가 3 사이를 봐주라고 하면 마일하고 3은 둘 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구간이 생길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일 거고 3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겠네. 3 대입하게 되면은 8, 3, 2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고, 아까 1번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1번 경우는 최대가 10이고 최소가 마사잖아. 그럼 진짜 최대값은 24가 더 크니까 2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그대로 얘가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똑같았기 때문에 최소는 마이너스 4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선 이거 두 개 더한 답이 20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자, 1하고 3 외에 1하고 3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는 이거 두 개씩이 여기 플러스 1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1하고 3을 제외한 구역에서 모두 미분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 값이 좌우 미분계수가 모두 다 같았다는 얘기인데, 얘처럼 1을 더해야 같았다는 얘기는 얘랑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C의 후보는 1과 3 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졌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9번 풀 건데, 이 문제는 조금 많이 중요한 자주 나오는 수능 필수 개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필기를 먼저 하시고 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답지식대로 풀어버리면 선생님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고, 사전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수능 기출인 만큼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사전 지식 알려줄 테니까 필기를 천천히 하고 이 내용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보자. 자, 별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보면은, 자, x는 a에서 미분 불가인 fx가 있대. 그럼 얘가 왜 미분 불가능이겠어? 당연히 이유가 여러 가지지. 불연속이면 애초에 미분 불가야. 근데 연속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으면 뾰족한 모양이어 버리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 불가능이지. 그래서 이걸 선생님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줄 거예요. 자,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불연속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방금처럼 연속이지만 뾰족해서 미분 불가능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선생님 케이스를 분류해 줄 건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x는 a에서 어떤 이유였든 간에 미분 불가능한 함수 fx가 있었대. 근데 이 함수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식 자체를 선생님이 곱할 거야. 이 fx에 어떤 식을 곱하여서 이 곱해서 만들어낸 요 함수 있지. 이 곱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 거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을 곱하면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게 바뀔 것인가, 가능하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지금부터. 그런데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 자체는 x는 a에서 뭐가 존재하는 얘기야?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선생님 잠깐 gx라고 놓고 생각하면은, x는 진짜 미분 계수 정의에 따라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미분 계수의 정의식인 얘가 존재하게끔, 어떤 식을 곱했을 때 이렇게 얘가 존재하게끔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한번,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 fx가 있었대. 자, 이거 얘기해 준 이유는 이런 지금 수능형 문제 풀 때 쉽게 풀라고 선생님 사전 지식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 fx가 있었는데 그 함수에 어떤 식을 선생님 지금부터 곱해서, 이 곱해서 만들어진 이 곱한 함수 자체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게 바뀌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줄 거고, 그럼 이게 가능하게 바뀌려면 어떤 식을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게 바뀌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핵심이 곱했을 때 얘기야.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야.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연속이긴 연속이야. 함수값, 극한값 존재 다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색칠해놨잖아. 함수값, 극한값 다 존재해서 x는 a에서 연속은 맞아. 그러나 얘는 왜 미분 불가능이야? x는 a에서 미분은 불가능하지. 내가 연속이란 얘기는 극한값, 함수값 다 존재한 상태일 때 x는 a에서 좌미분 계수가 달랐을 거기 때문에 미분 불가일 거 아니야. 자, 이런 함수가 fx라고 해보자. 그럼 이런 함수에다가는 뭘 곱하면 미분 가능하게 되냐면 되게 간단해. x-a라는 이 식 한 개만 곱해 놔주게 되면 얘는 이 전체 함수는 이제 미분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면
얘는 x는 a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 미분 가능하게 됐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진짜 미분계수가 존재한지를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자 이걸 선생님 잠깐 gx라고 놓고서는 미분계수 정의 식을 딱 써줬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ga라는 건 여기다 a 대입하면 몇 대 버려? a 대입하면 a 빼기 a 때문에 0 돼 버리니까 이건 사라지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식이 gx는 다시 얘가 gx니까 얘로 바꿔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네. 뒤엔 빼기 0이고 이렇게 식이 바뀐 거야. 그럼 빼기 0은 버리고. 자 그렇게 돼버리면 x-a라는 게 분모에 똑같이 있었잖아. 사실은 이 분모에 똑같이 있는 이 분모를 곱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긴 하거든. 근데 분모를 왜 곱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하게 바뀌냐면, 분모를 곱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차피 지워지게 될 거 아니야. 약분되지. 그렇게 되면 얘는 fx만 딱 떨어지게 되지, 식 자체가. 그런데 얘는 x가 a로 갈 때 이게 존재해 안 존재해? 이게 존재하지. 왜 존재하지? 얘는 지금 x는 a에서 무슨 상태였었어? 연속이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 자체가 존재하는 값인 거고,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똑같은 거니까 얘도 존재하는 게 되지. 그러면서 이 x-a라는 그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룰 때 그 분모였던 요 놈을 곱해놓은 이 함수 자체는 미분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대체 이게 1번 상황, 그 다음에 2번 상황 좀 지우고 할게. 2번엔 불연속이어서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를 보자. 자, 요렇게 돼버리면은 함수값은 알파고 극한값은 베타인 거지.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x는 a에서 불연속인 상태인 거지. 그런데 x는 a에서 극한값은 존재해야 하네. 극한값은 있지. 함수값도 있고. 그랬을 때 얘는 어쨌든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야. 자, 이걸 선생님이 이번에 fx라고 놨다고 쳐줄게. 그럼 얘도 이제 어떤 식을 곱하면은 다시 미분 가능하게 될 거냐 라고 하면, 방금 상황하고 사실 얘는 똑같은 거야. 왜 똑같냐면 얘는 x는 a에서 극한값은 있었잖아. fx란 요놈이 x는 a에서 극한값이 있지. 극한값이 있을 때는 똑같이 이 분모였던 그 미분계수의 정의에서의 분모를 곱해놔주게 되면 이 곱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함수 요놈은 다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된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얘도 이제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얘가 진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의식 갖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 다시 여기서도 ga는 여기다 a는 0 돼버리지. 그러니까 사라지고 gx는 다시 원래대로 이걸로 바꿔주게 되시면 x-a끼리 약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식이 fx만 딱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때도 똑같이 x가 a로 가면 얘는 fx에 a에서의 극한값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극한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얘는 극한값은 아까 있었다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는 상태지.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도 존재한다가 되면서 미분 가능함이 밝혀지게 된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먼저 여기까지 잠깐 좀 필기 좀 해주고 선생님 좀 지우고서는 세 번째 상황을 보여줄게. 세 번째 상황은 이번에도 불연속인데 애초에 얘는 극한값 자체도 없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x는 a에서 어때? 지금 함수값은 있는 상태야. 근데 우극한 좌극한은 또 다르니까 x는 a에서 극한값 자체가 없지. 그래서 x는 a에서 불연속인 건 당연하고 극한값도 없다. 극한값이 없는 상태야. 이런 함수가 우리의 fx였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a를 곱하면 이 곱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까 생각을 해봐.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식은 또 똑같아. 이거 잠깐 gx라고 놓고서는 미분계수의 정의 식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줬더니, 자, ga는 어차피 이거 0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x-a분의 액마의 fx가 됐겠지. 얘는 fx만 또 똑같이 떨어져서 남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x가 a로 갈 때 이 fx는 이건 존재해 안 존재해? fx는 애초에 x는 a에서 극한값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서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없는 것이 얘가 똑같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 이렇게 극한값이 없는 상태에서의 fx에 있다가는 x-a를 곱하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해됐지? 그럼 결론은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근데 극한값이 있는 경우들 있지. 극한값은 있는 경우일 때의 fx면 x-a를 곱해주면은 미분 가능해진 함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처럼 극한값 자체도 없어버리면 x-a를 곱해준다고 한들 이 함수도 미분 불가능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해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야 돼. 이 함수는 그럼 뭘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할까? 얘는 미분 불가야. x는 a에서 미분 불가. 그러면 얘는 방금 얘기했던 걸 잠깐 다시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 x-a의 제곱을 곱하면 얘는 또 미분 가능해지게 돼. 얘도 곰곰이 왜 그럴까 봤더니 어쨌든 우리가 얘가 a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뭘 따져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가 여기 a 대입해서 쓰면 여기 또 0인 거지. 근데 이렇게 식이 바뀌었을 텐데 얘는 여기 제곱을 곱해놨기 때문에 아까 분모하고 얘하고 약분이 하나 되더라도 얘가 한 개 아직 더 남아있지. 이 인수 자체가. 근데 이 상태면은 우리 얘는 x가 a로 갈 때 이게 존재한다 했어? 안 존재한다 했어? 이건 존재하지 않지. 즉 불연속 함수니까. 그렇지만 우리 옆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가 a에서 몇으로 수렴되는 연속 함수야? a에서 딱 0으로 가주는 연속 함수지. 우리 이거 배웠잖아. 불연속하고 연속을 곱했는데 얘가 불연속인 포인트에서 연속 함수가 0으로 수렴되면은 이 전체 곱한 함수는 수렴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배웠었던 그 2단원에서 그 개념을 쓰게 되면은 이 자체의 함수는 이젠 이게 존재하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얘가 0으로 갔기 때문에 0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자체가 미분계수의 정의였는데 이게 존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방금 이 세 번째처럼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들어가. 세 번째처럼 극한값 자체가 없는 함수의 fx였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x-a만 곱해서 가지고는 얘가 x-a랑 약분이 하나 돼서 그 미분계수의 정의 보실 때 약분이 돼서 fx만 딱 떨어지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게 fx만 떨어지면 얘는 fx가 극한값이 없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x-a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약분이 돼서 하나 사라지고 약분돼서 떨어진 식 안에 어차피 근데 x-a가 하나 더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fx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곱해져 있는 요 함수는 x가 a로 다가갈 때 0으로 가지고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곱해 놓은 함수는 약분되더라도 x-a가 하나 곱해져 있는 상태로 약분되니까 얘는 이 값 자체가 0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존재하는 거라서 미분이 가능하다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이렇게 극한값이 있는 상태지만 미분 불가능한 것들은 그냥 x-a만 한번 곱해줘도 돼. 그런데 극한값 자체가 없는 함수들은 x-a 곱한 거로는 미분 불가능하고 x-a의 제곱을 곱했을 때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게 되더라. 이걸 기억합시다. 자 그럼 최종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였다라고 쳐볼게. 그럼 얘는 이제 a든 b든 미분 불가능하지. 그런데 x는 a랑 b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 fx에 어떤 식이 곱해져야지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 방금 다 배웠지? a에서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그러면 x-a만 곱해져도 얘는 미분 가능한 게 돼. 그리고 b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b는 극한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x-p의 제곱 상태에서 얘가 곱해져 있어야 이 전체 함수는 이제 a에서도 미분 가능, b에서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59번 보면 fx가 이렇게 구간함수로 나와 있는 상태고, 자, 구간함수를 잠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우리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 등호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x-1이라는 거는, 자, 얘가 0 대입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함수 그려주면 되고, 2보다 큰 쪽엔 2x-3인데 얘한테 2 대입하면 딱 정확하게 1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울기만 더 이렇게 가파르게 이런 함수가 그려지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이 2에서는 얘가 지금 뾰족한 상태로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꺾여서 뾰족한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2에서도 미분 불가능하고 0에서도 미분 불가능한 상태인 건 확인이 됐지. 그런데 이제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은 그냥 단순한 연속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게 fx잖아요. 이 주어진 이 함수가 fx인데 fx에 px를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길 바란대.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미분 가능성 얘기가 아니야. 그냥 연속성 얘기인데, 자, 우리 fx는 봤더니 어서만 불연속이야? 0에서만 불연속이지. 0에서만 불연속인데, 자,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 우리가 또 2단원에서 배웠던 거, 어떤 함수를 곱했을 때 얘가 x는 0에서도 연속이 되겠냐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면 0에서 0으로 수렴되는 놈이면 되지. 그래서 얘가 px일 때 p0이 0이 되는 그런 함수라면 이 fx 자체가 불연속이더라도 얘가 0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럼 이 곱해서 만들어진 함수는 x는 0에서 연속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면 p0은 0이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연속성에서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fx에 px를 곱했어요. 곱했는데 이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주래.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 이 fx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을 곱했을 때 이 전체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자, x-2는 그냥 1차 상태로만 곱해줘도 되겠지. 왜? 2에서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한값은 있는 상태에서 미분 불가능했잖아.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1차씩만 곱해줘도 된다 했었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극한값도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0, 즉 x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꼴로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줘야지 이 전체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게 되겠지. 그랬을 때 얘가 지금 px잖아요. 그런데 얘가 px니까 p2가 0이다. 얘는 맞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디귿은 fx의 제곱에다 px를 곱해서 만든 함수를 얘기한 거라서 fx의 셈 제곱을 구해봤어. 구간함수의 제곱은 그냥 그 상태로 다 제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또 생각해봤더니, 자, 0 이한 x제곱을 그려주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다가는 저거 우리 1,0이 지금 꼭지점이 되겠지. 그러면서 0 대입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어떤 2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리고 2보다 큰 쪽에서는 2x-3의 제곱을 그려줄 건데, 얘한테 딱 2 대입했더니 몇 나와? 얘한테 2 대입했을 때 딱 1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1에서 2어는 져 있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근데 여기 2에서의 부분을 확인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얘는 2에서 이쪽은 어떤 다른 2차 함수, 여기도 또 다른 2차 함수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붙어져 있는 상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여기가 뾰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2에서 미분은 불가능한 거에 맞겠지. 그런데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 2에서 극한값. 근데 얘는 0에선 또 극한값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야.
그럼 이 fx의 제곱에다가 뭘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해지냐 라고 하면 다시 여기 0에서는 그거 식 자체를 제곱으로 곱해줘야 되고 2에서는 그냥 1차식 상태에서만 곱해줘도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이 함수 자체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얘가 px여도 이 식 전체는 미분 가능한 게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그런데 얘는 꼭 얘가 미분 가능하면 p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냐고 물어봤어. 근데 얘는 여기가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게 되는데, 얘는 꼭 여기가 x-2가 제곱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 1차 꼴로만 있더라도 미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이 px여도 되는 거라서 꼭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했던 이거 59번 풀기 전에 했던 이 내용 있잖아. 이 내용을 차분하게 반복해서 2번만 딱 복습해. 2번만 딱 복습을 필기를 하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외워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문제에서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될 건데,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 여기 68번에 이게 또 있어서 이거 한 문제만 풀고서 이번 강의 끝내도록 할게. 자, 68번은 얘가 지금 다항함수 2차 함수 상태지. 그런데 이 gx 자체가 얘랑 얘를 곱해 놓아서 만든 함수야. 그런데 이 gx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래. 이해되지? 자, 근데 이때 핵심은 얘 둘이 곱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절대값 fx라는 거는, 자, 우리 fx가 얘 어떻게 생겼어? 1, 3 마마 하면은 1하고 3에서 x축 뚫고 지나가는 요렇게 아래로 블록 상태 fx지. 근데 이때 절대값 fx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그럼 1하고 3에서 뒤집어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의 이 절대값 fx는 x는 1하고 3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이다. 그런데 이 미분 불가능했던 절대값 fx에다가 요 2차식을 곱했더니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돼버렸다 이 뜻이잖아. 이해되지? 그런데 얘가 1하고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상태지. 1하고 3에서만 뾰족하잖아. 그런데 1하고 3에서 미분 불가능한 이유를 봤더니 극한값은 존재한다. 이게 핵심이야. 극한값은 1하고 3에서 존재하지. 근데 그냥 뾰족해서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얘한테 뭘 곱했을 때, 얘한테 이젠 x-1과 x-3을 2차가 아니라 1차 상태로만 곱해놔도 된다 했지. 극한값은 있을 때는. 그래서 얘한테 이 x-1, x-3은 최소한 하나씩 곱해놔야지. 그래야지 이 전체 식이 미분 가능하다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있죠. 이 옆에 곱해져 있는 얘가 요거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물론 요거의 이제 최고차 개수를 뭐 a라 설정하면 얘가 어쨌든 x-1, x-3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는 미분 가능한 게 맞지. 그리고 이때 최고차 개수는 애초에 이게 a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두 개 식이 같은 상태인 거야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얘는 전개하셨을 때 이렇게 되네. 그러면 3a가 6인 거기 때문에 a는 2다가 되겠지. 그래서 a가 2면 요렇게 a랑 b가 아예 다 밝혀지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때 gx는 자, 이 상태의 함수가 되겠다. 근데 g'-1 구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f'은 자, -1 구역에서는 얘가 뒤집어지는 부분이야 원래 부분이야? 이거 뒤집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 부분이지. 원래 부분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 얘는 그냥 그 상태에서 원래 식이었던 얘라고 써도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x가 -1일 때의 gx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이때 g'-1 구해달라는 건 이거 미분해서 x에 -1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미분할 땐 다시 미그 플러스 금이로 곱미분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은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만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또한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이 59번의 개념이 쓰였기 때문에 이 개념이 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꼭 반복을 여러 번 해서 다 암기하도록 해보세요.